BT의 5분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배달시킨 음식 플라스틱 용기 평소랑 좀 다르지 않았나요? 갑자기 다회용기로 바뀐 곳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쟁의 나비 효과가 내 배달 그릇을 바꾸고 또 반도체를 팔아치운 외국인이 방산주를 사모으는 진짜 이유.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바로 파헤쳐 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도 그 흥미로운 퍼즐 조각들이 참 많은데요. 끝까지 맞춰보면 꽤 놀라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황부터 차근차근 해체해보죠. 지금 글로벌 정세를 보면 막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젠가 게임 같아요. 중동에서 블록 하나 잘못 건드리면 지구 반대편 한국 물류가 흔들리는 시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엄청난 폭탄 발언을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막 5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경제적 무기를 꺼내든 거죠. 일본은 필요석유의 93% 그리고 한국은 45%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미군 보호만 받고 비용은 안 낸다는 그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맹의 가치를 철저히 그 청구서의 숫자로만 환산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보라는 우산의 대여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자 선언인 셈이죠. 게다가 다른 쪽 블록도 위태롭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현대판 히틀러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요. 튀르키예 측 주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평화 협상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본인의 부패 관련 재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각국이 이렇게 막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어떤 기사 말씀이신가요? 이 혼돈의 한복판인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민간유조선 문바사 B호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들은 막 서로 삿대질을 하고 난린데 민간 선박은 어떻게 거길 뚫고 지나간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정치 무대의 겉모습이랑 경제라는 밑바닥의 실제 작동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서방 국가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친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조차 공격 중단을 촉구했고 스페인은 아예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 중단까지 거론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자초한 완벽한 외교적 고립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문바사 비호의 사례를 보면 철저한 그 실용주의가 어떻게 생존로를 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실용주의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이 있었던 건가요? 문바사 비호는 이란이 지정한 루트를 따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통행료를 조용히 지불했습니다. 아, 그냥 비용을 내고 안전하게 지나간 거군요. 네, 전쟁 위험 지역을 통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막 천문학적으로 뛰는 선박 보험료와 안전보장이거든요. 민간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정치적 이념보다 내 화물을 제 시간에 안전하게 넘기는 비즈니스 논리가 최우선입니다. 정부 간 대화는 끊겼어도 기업들은 실무적인 선에서 막 비용을 치르고 타협점을 찾아서 스스로 물류를 뚫어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듣고 계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배달 음식 그릇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네, 중동의 긴장감이랑 문바사 B호가 뚫고 지나온 그 험난한 물류 여파가 당장 우리 집 문 앞까지 밀려왔다는 뜻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유 수급이 불안해졌고 그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단숨에 2배나 뛰어버렸으니까요. 나프타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액체입니다. 플라스틱 만드는 원료, 그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를 찍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원료예요. 이 기초 원료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건 엄청난 타격이죠. 일회용기를 대량으로 소비해야 하는 외식업계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진짜 마진이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치명적인 의미네요. 그래서 최근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서비스 가입자가 단기간에 26%나 급증하고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막 AI 세척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단순히 막 지구를 지키자 이런 착한 마음 때문만 아니었군요. 환경보호라는 명분은 훌륭한 포장이지만요. 본질은 플라스틱 용기 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생존 본능입니다. 비용 압박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다회용기라는 새로운 시장 인프라를 강제로 정착시키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시적인 젠가 게임의 여파가 플라스틱 그릇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대한 지갑까지 털어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말씀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잖아요. 최근 한 달간 무려 12조 원을 팔았죠. 일본기로 넓히면 코로나19 이후 최저 지분율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방산과 에너지 주식은 막 쓸어 담고 있단 말이죠. 다들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짐을 싸는 걸까요? 시간에 대한 베이팅, 그러니까 수익의 타임라인을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거대 자본은 당장 내일의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이후의 장기 모멘텀에 먼저 움직이거든요. 왜 하필 2027년이죠? 반도체도 그때쯤이면 훨씬 고도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실적 사이클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반면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특징은 수주 장고, 즉 계약을 맺고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 수년의 리드 타임이 걸린다는 점이죠. 지금 전 세계가 무기 사들이고 에너지 독립 외치면서 계약서에 막 도장을 찍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 재무제표에 본격적인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2027년 전후입니다. 자본은 글로벌 전쟁이라는 현재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의 국방비 폭증이라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이동한 거군요. 네, 거대 자본은 먼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쫓아 방산과 에너지로 환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본은 반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현장인 SK하이닉스 내부는 진짜 돈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준다는 원칙 때문이죠. 맞아요. 직원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대규모로 생산직을 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펀드 매니저들은 위험하다며 금광을 떠나고 있는데 광부들은 정작 콧갱이로 황금을 쓸어담고 있는 이 괴리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건 투자 시장의 냉정함과 산업 현장의 생존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미래 불확실성을 피하지만 반도체 기업은 당장 오늘 다른 국가와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거든요. 오늘 당장의 전투가 급하다는 뜻이군요. 네, 여기서 생산직, 즉 오퍼레이터나 메인터넌스 직무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진복 입고 24시간 가동되는 팹 안에서 4조 3교대로 일하며 육체적 한계를 밀어붙이는 아주 고도의 노동입니다. 이들을 놓치면 그 수조 원짜리 공장이 그냥 멈춰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수억 원의 성과급이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쏘는 축하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혹한 육체 노동과 숙련도를 묶어두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비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전략산업 최전선에서 육체적, 기술적 한계를 견뎌내는 인재들에게 주어지는 위험수당, 이자 리텐션, 그러니까 유지 비용인 셈입니다. 우리가 방금 반도체 팹 안에서 인간이 막 육체적 한계를 밀어붙이며 기술 최전선을 지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그 육체적 한계라는 것마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기사들 중에서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유니트리가 만든 H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군요. 맞아요. 육상 트랙 달리는 영상으로 로봇 공학기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모델입니다. 초속 10.1m를 기록했잖아요. 네, 초속 10.1m면 100m 달리기로 환산했을 때 무려 9.90초입니다. 아니, 무게 62kg짜리 이족 보행 로봇이 우사인 볼트 평균 속도에 거의 근접했다는 건데 솔직히 모터 출력을 엄청나게 높이면 로봇이 빨리 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혁신인 건지 궁금합니다. 모터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달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마다 안 넘어지려고 뇌가 끊임없이 근육이랑 관절에 신호를 보내서 막 균형을 잡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62kg 쇳덩어리가 초속 10m로 두 발로 뛴다는 건요. 지면 충격을 흡수하고 찰나의 순간에 자세를 보정하는 극강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역운동학 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유니티리 최고 경영자는 2026년 중반이면 휴머노이드가 인간 한계를 완전히 초월할 거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와, 2026년이요. 아까 거대 자본이 방산주에 베팅하며 바라본 수익 실현 시기가 대략 2027년 즈음이었잖아요. 네, 시기가 묘하게 겹치죠. 그 시기가 되면 이미 로봇이 인간 신체 능력을 뛰어넘어 산업 현장을 누빌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실감이 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기술 이면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것들도 있죠.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최근 플라스틱 신용카드 지갑에서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실제 통계로도 발급만 해두고 안 쓰는 휴명카드 비중이 무려 15%에 육박했습니다. 카드를 아예 해지하는 회원도 작년 대비 14%나 늘었다면서요? 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플랫폼이 모든 걸 집어 삼켰기 때문이죠.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습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조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제 주도권 자체가 아예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카드사가 독자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만 내고 달리는 단순한 결제망 제공자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철저히 붕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네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죠. 네, 세계는 트럼프 관세 협박과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고 거대 자본은 2027년을 내다보며 방산과 에너지로 피신했습니다. 기술 한쪽에서는 로봇이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낡은 플라스틱 카드는 도태되고 있죠. 진짜 모든 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 이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평범한 대중들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가상자산, 즉 코인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대중 심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진짜 기형적이라고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초에 120조 원이 넘던 국내 코인 시가총액이 최근 81조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무려 4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고 하루 거래 대금도 1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꺾였고 글로벌 대외 악재는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인 투자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16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기현상이죠. 돈은 다 빠져나가고 시장은 식어가는데 사람만 막 미친 듯이 몰려드는 이 상황,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행동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까지 터졌고 한국은행이 내부 통제 장치 마련하라고 강력히 경고할 정도로 신뢰가 바닥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대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들고 있죠. 이건 단순히 투자를 넘어선 불확실성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혐오증후군 같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급감하는데 머릿수만 늘어난다는 건 이 시장이 철저히 소외에 대한 공포와 통제력의 환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군요. 스마트머니가 수출 잔고와 인프라라는 철저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본을 이동시켰다면요. 2천만 명의 대중은 누군가 한번 요행으로 대박을 쳤다는 희박한 환상에 기대서 막 축소되는 파이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거대 자본은 중동 긴장감을 분석하며 2027년 국방비의 지출에 냉정하게 베팅하는데 개인들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쫓겨서 안전장치도 없는 롤러코스터에 몸을 싣고 있다니 참 씁쓸합니다. 한국은행 권고처럼 거래소 자체의 시스템적 보완도 시급하지만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이 군중 심리에서 빠져나와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다룬 이야기들, 중동 지정학적 위기부터 배달 용기의 변화, 반도체 현장의 노동과 억대 성과급, 초속 10m를 달리는 로봇, 그리고 코인 시장의 군중심리까지 전혀 다른 뉴스들 같았잖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죠. 결국 모든 게 생존이군요. 네, 맞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치열한 생존 본능입니다. 민간 선박이 비즈니스 논리로 전쟁통 바닷길을 뚫어내고 자영업자들이 나프타 가격 폭등에 맞서 다회용기를 선택하고 반도체 기업이 거액을 들여 인재를 묶어두는 건 모두가요. 각자의 젠각 게임에서 블록이 무너지지 않게 꿋꿋이 버티는 생존 전략인 셈이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거네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영리한 외국인 거대 자본은 이미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산과 에너지라는 세 배로 갈아탔고 저 멀리 실험실 로봇은 우사인 볼트 속도를 따라잡으며 인간 한계를 넘어서려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치열하게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다음 스텝을 밟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훌쩍 넘는 2천만 명의 우리는 혹시 어떤가요? 자본과 기술은 2027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차갑게 식어가는 코인 시장의 불꽃 푸른 전광판만 바라보며 막연한 요행이라는 낡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갑 속 플라스틱 카드처럼 과거 유물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면의 톱니바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일상의 결정들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소스들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통찰력으로 빛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